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자, 오늘도 제가 지금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편입했던 현대무벡스가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현재 171% 정도 이제 누적 수익률 좀 기록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한 7%가량 또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1차까지 달성을 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현대무벡스부터 일단 리뷰를 좀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딱 눌림목 자리에서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크게 올라오고 지금 눌림을 좀 보여준 이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바로 좀 시세가 추가로 나오면서 현재 달성을 좀 하게 됐고, 제가 이 종목을 어제 편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이제 사우디 쪽 모멘텀을 말씀해드렸었죠. 이제는 이 로봇 관련주들도 좀 사우디 쪽의 모멘텀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 현대무벡스가 네이버 신사옥에 이러한 그 로봇 엘리베이터,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 앞에 좀 매물대는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살짝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로봇 쪽의 시세들은 계속 좀 살아 있고, 이제 사우디 쪽의 재료도 좀 다시 한번 좀 붙고 있는 시점이니까 일정 부분 앞에 물량을 조금 소화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로 좀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2차까지도 한번 많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2차까지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어느 중간중간 좀 챙기면서 좀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일단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동홀딩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해드리면서 얘기해드렸죠. 22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게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2일이 되기 전에 이제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이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이제 또 한번 또 거의 27%가량 좀 상승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어제는 시간에 한가가 갔었습니다, 이 종목이. 근데 이제 어제 일본에서 조코바가 이제 승인을 좀 받게 되면서 오늘 좀 시가가 좀 크게 떴고요. 이 일동홀딩스에 그러면 약간 단기적인 재련이 좀 소멸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에 조금 이제 뭐 미련이 있다, 좀 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일동제약이 제품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좀 이제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챙겨 가시는 게 좋겠지만, 향후 눌림목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를 잘 받고 있다면 이런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좀 승인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져가면서 한번 좀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온 한번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루온도 제가 저번에 2차 목표가가 참 거의 한호가 차이로 좀 아쉽게 달성이 안 됐었던 이제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이 이제 달성이 안 됐었다가 지금 최근에 옆으로 조금 이제 횡보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좀 박스를 그리면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루온 같은 경우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또 애플페이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30일 기준으로 애플페이 좀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이제 기대감들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온이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 3,200원대를 좀 넘기면서 이제 2차까지 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연말 이번 11월 30일 전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 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새롭게 오늘 로봇 관련주 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 현재가는요. 네, 현재가 지금 28,950원이고 종목명은 유일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일단 보시게 되면 최근에 조금 긴 기간 동안에 약간 이렇게 횡보세를 좀 거치고 이제 이평선들도 수렴을 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충분히 이제 이 유일로보틱스는 좀 실적도 괜찮고 향후 좀 재료들도 좀 좋기 때문에 방향성을 위쪽으로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일로보틱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라고 하는 또 로봇 관련주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가져가 봤고요. 자, 이제 사업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는 이제 산업용 로봇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런 각종 뭐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로봇 쪽으로는 이런 거를 주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업체가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 이런 물류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공장의 이런 자동화 시스템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쪽과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업체는 예전에는 로봇 쪽의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과거에는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로봇 쪽의 매출 비중이 23% 이상 넘어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로봇 쪽에서 고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성장성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가 이제 로봇 쪽을 계속 좀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기본적으로 로봇은 원래 최근에 삼성 쪽의 모멘텀을 많이 받아서 움직였지만 다시 한번 이제 사우디 쪽의 모멘텀도 조금씩 이제 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이버 신사업 관련된 부분도 어제 말씀해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또 새로운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이제 네이버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가 수주전에 이제 참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시스템입니다. 이제 로봇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을 좀 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네이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이렇게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GPS가 통하지 않는 구간에서도 이제 로봇들이 좀 자유롭게 그 위치를 잘 찾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네옴시티에 좀 참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참여를 좀 하겠다라고 좀 알려진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소식들이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 로봇 관련된 섹터 쪽에도 이제 사우디의 모멘텀들이 점점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로봇 쪽은 성장성이 좀 좋은 이제 산업들이지만, 이런 뭐 삼성이나 이런 재료들에 따라서 많이 또 시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될 하나의 좀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유일 로보틱스의 좀 장점 중 하나, 또 실적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로봇주들 중에서는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업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이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연말쯤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55억 정도 좀 추정이 되면서 이제 성장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로봇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자동화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스마트 팩토리로 좀 전환되고 하는 과정들에서 이익들이 내년엔 더욱더 본격화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횡보를 좀 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좀 모색을 했지만, 이제 좀 내년에 성장수 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딱 부분인데, 여기 좀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 스마트 팩토리가 그냥 고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연평균 한 10%가량 이제 한 5년 동안 이 정도의 성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업체의 장점 중 하나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가지고 다종화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로봇도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요즘에 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로봇들의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유로보틱스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일 로봇이 보니까 우리나라 보통 로봇 업체들이 적자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적자가 있고, 그런데 이 회사는 보니까 제가 재무제를 보니까 그 2019년부터 계속 흑자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 이익을 내고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그 인천의 청라지구에다가 네.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8,000평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죠. 8,000평에다가 이제 뭐 이제 공장을 이렇게 뭐 짓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실적의 그 어떤 기대, 어떤 그 증가 부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가 꼭 필수적으로 따라와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2차 전지 쪽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뭐 LG화학이나 뭐 이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앞으로 성장을 좀 크게 할 거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강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율로보틱스가 이렇게 좀 대규모의 뭐 부지를 사서 또 공장을 짓고 하는 작업들도 결국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경기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돈을 투자해서 뭐 공장을 확대하는 게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닌데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는 이제 앞으로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는 제가 33,4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33,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450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